이었습니다. 왜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냐는 타박 아닌 타박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입니다. 극락도 락이다. 부처 핸섬을 외치는 EDM DJ인 뉴진 스님, 나는 솔로의 인기를 넘보는 사찰 소개팅 나는 절로를 기획한 묘장 스님, SNS 팔로워 수 3만 명이 넘는 MZ들의 소통 창구 꽃스님, 범정 스님까지 이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한 힙해진 불교 그 주역 3인방을 한자리에 모시고 뉴스레터 K 우리들끼리 또 재밌는 것 해볼까 합니다. 자, 세 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성불하세요. 네. 예. 이렇게 불교에서 인사드리는 거 맞죠? 네네, 이렇게 합장 인사라. 네. 네네네. 자, 우선 지금 세 분께서 청취자분들께 차례로 인사와 좀 짤막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 텐데 범정 스님은 거의 다 오신 대로 저희가 인사드리고요. 일단은 본명 뉴진, 실명 예. 개그맨 윤성호 씨인 예. 뉴진 스님 인사해 주실까요? 매일매일 나아가라는 법명에서 새롭게 나아가라는 법명을 바꿨습니다. 예. 새로울 뉴, 영어로 NEW, 나아갈 진 한자입니다. 예. 뉴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그맨 윤성호는 저희 쌍둥이 동생.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지켜주시죠. 네, 그렇게 지금부터는 쌍둥이 동생도 되신 걸로 하고요. 너무 헷갈리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묘장 스님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대표이사 맡고 있는 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아까 일진 스님에서 뉴진 스님 NEW 하셨다는데 네네네네. 이 법명에 영어가 네네. 들어간 건 없죠? 처음입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네. 뭐 이렇게 헤드폰 쓰시는 보면서 무대에서 뛰는 스님도 처음이기 때문에요. 네. 늘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하신 범정 스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짤막한 인사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화엄사 승려 범정이자 현재 대한민국 해군 대위 신분으로 복무 중인 꽃스님 범정스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뭐 잘생긴 사람이 한 네. 세 분 계시네요. 그러게. 예. 하나, 둘, 셋. 예. 뉴진 스님은 잠깐만요. 저를 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스님분들 소속 관련해서 잠깐 또 보충 질문 드려볼게요. 우선은 묘장 스님, 지금 네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네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네, 저희 재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네. 설립을 했고요. 네네. 또 이사장으로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당연직으로 이사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전 대표이사고 전국에 한 176개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고요. 네네.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노인 종합사회복지관 또 다양한 뭐 어린이집부터 해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회복지를 전부 다 담당하는 불교의 사회복지를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나는 졸로 같은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나는 절로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제가 여쭤보고요. 박미영님, 뉴진 스님이 뉴스레터 K에 나오다니 너무 반갑네요 하시고요. 8526님, 아니 뉴진 스님, 형이 왜 시사 프로에 나와요? 형이라니요 스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범정 스님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 대위 장교이시기도 하시고 군종법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군종장교가 되신 이유하고요. 또 군종병과라는 소개도 잠깐 해주실까요? 예, 제가 군종 장교로 다시 군대를 이제 다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네. 제가 이제 육군 현역으로 네. 병장 제대를 하고 난 후에 나도 이제 스님으로 내 몫을 그러니까 쉽게 제 밥값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는데 네네네. 과연 종단 안에서 사찰에서 승려라는 나의 신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나는 포교라는 큰 원력을 세우고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SNS를 먼저 만들었고요. 네네네. 그 일환으로 군종장교에
인간하게 된다면 내 법당도 내가 운영을 하면서 네네. 경험도 쌓고 무엇보다도 군에는 20대 초반에 군 장병들이 그렇죠. 또 있죠. 예. 그 속에서 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 친구들의 생각 또 니즈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저에게는 군종 장교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현재 군종 장교는 군에서 하는 역할은 예. 저희는 항상 전시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임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속에서 사생관을 교육하고 그 친구들에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을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 뭐 정서적 안녕 예. 이 모든 부분을 사실 케어할 수 있는 병과는 네네. 군종 병과가 네네. 유일하지 않을까. 그냥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며 그만큼 소중하고 출가한 나로서는 예. 더할 나위 없이 명예스러운 기회이지 않나 네네네.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시네요. 하임님, 범정스님 인스타에서 많이 뵌 얼굴이네요 하시는데 지금 뭐 현역 군인 신분이서 그런지 새 스님 중에서 가장 두발 상태가 완벽하신 것 같긴 합니다. 자, 저는 그 과거에 군에 있을 때 저도 정훈장교였거든요. 그래서 군종장교분하고 되게 가까웠는데 장병들 인솔해서 그 군 법당이나 뭐 군 교회 성당 이런 데 많이 네. 데려가면은 간식 주잖아요. 네. 꼭 간식 주는 1, 2등이 불교 아니면 기독교였거든요. 네. 요즘에도 간식 주죠? 아니요. 저는 지금 안 준 지가 그래요?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병들 입장에서는 저 때는 뭐 초콜릿 맛 나는 파이 있잖아요. 예, 그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또 그렇죠. 갔는데 또 먹으려고. 제가 그래서 간식을 안 주게 된 이유가 예. 제가 군종장교를 인간하게 된 이유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문화를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인간했다고 했는데 네네네. 막상 들어가 보니 군에서 그러니까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 예, 복지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렇긴 하죠. 요즘에. 그리고 월급도 많이 인상이 되고 많이 인상됐죠. 맞아요. 200만 원까지 네, 나온다고 맞아요. 더욱이 지금 우리가 햄버거, 과자 예, 이런 거 예.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소중한 시간을 예.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저거 주면 갈 거예요. 게임 아이템 이런 거 주면은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 친구들이 지금 각 종교 시설을 왜 가냐? 예. 이 친구는 정말 자기 여가 시간에 핸드폰 쓸 수 있고 충분히 개인 역량을 키우는데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네네네. 종교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정말 종교가 필요하고 그렇죠. 궁금해서 의미가 있고 오는 이유가 친구들이 있고. 다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네네. 뭐 하나 준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에는 옛날 방식이다. 예, 옛날 우리 방식이죠. 뭐 예. 앵커님도 그 저도 그렇고 지금 옛날 군대를 생각을 하겠지만 네. 지금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월급도 200만 원이 나온다는 예, 거는요. 예, 예.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야 이번 주 기독교에서 뭐 준대 그렇죠. 뭐 이번 주에서 불교에서 예. 뭐 준대 이랬었는데 완전히 그런 생각을 네네. 달려고 계신다. 아이디가 뉴진스님이시네요. 뉴진스님 타이완에 다녀오셨는데 네네네. 아이돌 대접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터지셨다고 이 질문은 잠시 후에 드려보고요. 네네네네. 자 우리 뉴진스님 네네네. 원래 본명은 일진이셨고 네네네네네. 앞서 말씀하신 일진스님에서 뉴진스님으로 네네. 새롭게 법명을 받으셨는데 네네. 처음에 법명 받으신 계기 그리고 새롭게 법명을 받게 되신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뭐 일진이라는 법명은 매일매일 나아가자, 날일에 나아가지 네. 뜻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빵 터지면서 거기 또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났어요. 일진이라는 어감이 그렇죠.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내용은 안 봐요. 뉴스도 헤드라인만 봐요. 겉에만 보고 약간 그런 걸 또 연상을 또 시킬 수 있어서 제가 또 많이 불편을 느낄까봐 네네. 바꿔야 되겠다 해서 법명을 새롭게 나아가자. 그럼 먼저 요청하신 거 아니면 조계종에서 먼저 아니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좀 법명을 내릴사해서 오심 스님한테 얘기해서 예. 기다렸죠. 예. 근데 해외 순례 막 다니고 그래서 네네. 기다렸다가 돌아오시는 거 맞춰서 한 3개월 만에 제가 이 법명을 받은 겁니다. 새로울 류에 나아갈 진에서 네네. 뉴진 스님이라는 네네네. 법명을 죄송한데 근데 받으셨습니다. 지금 스님 두 분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저 혼자 있을 때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데 얘기해놓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근데 거지? 두 스님도 그렇지 이렇게 공감을 심하게 지금 해주십니다. 우리 그 묘장 스님이랑 범정 스님도 이입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자 지난달에 그 얘기해보죠. 상황리에 막을 내린 2024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네네. 여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우리 뉴진 스님이시기도 한데 네네네. 극락도 락이다 이 타이틀로 저희 오프닝 때도 잠깐 틀어드렸는데 네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조금씩 EDM에 맞춰서 네네. 승복으로 디제잉을 하시는 공연에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우선 이 조합을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때 불교박람회 기획했던 김민지 대표라고 그 무슨 마인드 디자인이라는 회사 대표님이 이걸 한 10년 전부터 계속 박람회를 해왔어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안에 제가 DJ했던 거는 그냥 일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범정 스님까지 또 홍보대사로 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 재밌는 불교를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안에 뭐 초콜릿 붓다도 있고요. 그리고 티셔츠에 이름이 깨달음이라고 딱 써 있고 이런 재밌는 것들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나눠준 볼펜에 뭐 출가 상담 뭐 이렇게 번호도 있었다고. 네네. 출가 상담 그 출가 그 무슨 뭐 시연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죽음을 시연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약간.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를 한번 공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좋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연대기 때도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가사가 되게 단순해 보여도 꽤 심오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또한 지나가리, 쇼미더 불교미더, 부처 핸섬,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 왕생. 네네. 가사도 직접 쓰신 거예요? 가사는 우리 그 쌍둥이 동생, 개그맨 윤성호 씨가 본인이 겪은 거를 쓴 겁니다. 그러셨구나. 본인이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고통을 이겨내면은 극락 왕생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세옹지마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을 해서 쓴 겁니다. 근데 또 최근에 류진 스님께서 큰 고민에 빠지셨다고 들었어요. 조계종 총무원장께서 진짜 출가하시면 어떻겠냐 제의를 받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시라고. 고민은 왜 고민할까요? 제가 왜 고민하나요? 제가 누가 고민했대요? 고민 중이시라고. 죄송한데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쌍둥이 동생이 그러시던데. 쌍둥이 동생이 왜냐면 또 쌍둥이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출가에 대한 뜻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류진 스님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눠보고요. 자, 구태환님 불교박람회 때 박보검 닮은 분도 이슈였어요. 이분이 바로 여기 나와 계시는 꽃스님 범정스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묘장스님, 제가 강화도에 있는 전등사 꽤 자주 가는 편인데 참 기운이 좋은 곳이에요. 가보면. 근데 요즘에 이곳이 사찰 소개팅의 명소가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솔로가 아닌 나는 절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지금은 몇 기까지 진행이 됐죠? 저희가 이제 나는 절로라고 이름 바꾼 뒤로는 3회차까지 3기까지 진행이 나왔고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게 되게 오래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했었거든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왜 했냐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남녀 간의 어떤 서로 사랑을 하기도 어렵다. 좋은 사람 만나기도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이것들을 우리 이제 재단이 사회복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제 큰 숙제이기 때문에 제 뭐 스님의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사회복지재단 차원에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자꾸 우리 직원도 막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름을 바꾸고 리뉴얼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쉬었다가 리뉴얼을 하면서 진짜 목표를 가지자. 그냥 만나고 알아서 하려니 이런 그 느슨한 태도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이름 바꾸고 프로그램 내용 바꾸고 이제 매번 게임을 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안 갑니다. 꼭 손잡고 가게끔. 아니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제일 인기 있는 코너가요. 제가 듣기로는 저녁 공양 데이트권 확보하는 거라고. 와, 그렇죠. 이거 서로 이제 그걸 확보하려면 자기가 이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배우자감을 이렇게 손잡고 가기 때문에 그 치열합니다 게임이. 그러면은 나는 절로 이거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접수를? 네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몇 월 달에 한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6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6월 네네 4회차는 그래서 6월 달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저희 재단의 인스타와 이제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대략 한 30일 전쯤 이게 오픈하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거 보고 일종의 팝업입니다. 요새도
현대 시대 잘 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전 탁 네. 터질 때 네. 딱 바로 신청을 하시면 그때 사기들 이제 접수 받고 네네. 혹시 새롭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게 새로 어떻게 전에 사찰에서 팝업, 그럼 인스타 이런 걸 했겠습니까? 이거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 지금 사기 기대가 되는데 혹시 지금 3기까지 그러면 그 네네. 전신까지 실제 매칭된 커플이 있다던가 커플 뭐 성사율 그러니까 거기에서 매칭된 거 말고 그 이후에 결실을 본 사례도 있어요? 네, 지금 예전에 했던 분들은 예. 그때는 이제 성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분 정도씩은 커플이 되었다 하고요. 진짜요? 네네. 그리고 오. 요번에는 특히 전등사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나는 절로 1차, 2차 하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수정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하면 더 매칭률을 높일까? 왜냐하면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네. 자꾸 기자분들이 몇 커플 됐냐고 매번 물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 그래갖고 너무 우리가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그것들 다 녹여냈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총 4커플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우와. 그리고 예. 이후에 네. 따로 연락을 가져서 한 커플이 또 됐습니다. 이 커플 확인은 이제 저희 끝나는 날 두 손 잡고 서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적을 합니다. 인스타 추적해서 네네. 커플 사진이 요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남한님이 짧은 질문 여쭤보네요. 나는 절로 불교 신자만 신청 가능하냐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고 왜냐하면 합니다. 이거는 저희 재단에서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급한 사람 모셔라. 네. 네. 자, 범정 스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SNS 팔로우 보니까는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3.3만 명. 어이구야. 굉장히 많은데 소개글에 직접 꽃스님이라고 적어 놓으셨고요. 네. 근데 단순히 이게 꽃미남 같이 생겨서 꽃스님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적어 놓으셨던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뭐 종단이나 어른 스님들 눈치를 안 봤으면 네, 꽃스님 그냥 편하게 썼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를 하게 된 계기가 포교에 대한 작은 원을 세우고 시작을 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제가 스님이라고 한다면 어느 경전에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좀 있어야 되고 네네네. 내가 부처님 어떤 말씀에 의인해서 포교를 할지 분명해져야 될 텐데 법구경 화양품이라는 구절 안에서 네. 정말 수행자는 꽃과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꽃과 같은 그 수행을 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100마디 말보다 그 스님의 행 한 번의 네. 모습에 의해서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님이 가장 아름다운 스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떤 스님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누군가 저한테 꽃스님이라고 이제 애들이 감히 스님한테 꽃미남 그러면 안 돼. 네네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네네네.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러면 꽃스님이라고 하자 했던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예.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혹은 어른 스님한테 혼날지언정 예. 해보자. 예. 그러고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라디오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1918님 엄숙하게 느껴졌던 불교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절이나 뭐 불교 사찰하면은 인적 드문 산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그런 종교로 많이 인식을 하는데 불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뭐 세속에서 대중들과 좀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 이색적이에요. 그 이유가 뭘지 묘장 스님께 이번에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예.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재행무상이라고 재행무상.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돼 있지 않고 변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불교 안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이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예전에 하지 않았냐? 예전에도 다 했습니다. 네. 다만 또 시절 인연이 마침 때가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우리 잘 못 본 불교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서 또 네. 기뻐하지 않나 또 호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 우리 불교는 함께 갖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 초 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종도들은 그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녹여내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예, 유진 스님께서는 좀 졸리신가요? 아닙니다. 예. 저 묘장 스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일단 공부하기로는 네. 원래 그 불교가 네. 산에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도심에 있었다고.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점점 밀려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산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까? 네, 정확하고요. 예. 원래는 도심 가까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 절을 만드는 형태에 대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예. 마을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왜 그러냐면 음식을 이제 빌려 탁발하러 네.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갔다가 돌아와서 오전 12시 전에 식사를 다 마쳐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예, 예. 걸어서 더 넘으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예전에 신라 시대 때는 예. 불교가 굉장히 힙한 그 트렌드를 다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네. 맞죠, 묘장 스님?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가 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단청들 다. 예. 청취자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 저 예, 예. 불교 방송 아니고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맞습니다. 예, 예, 예. 돌리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 예, 예. 자 뉴진 스님 네네네. 최근에 그 예능 섭외 1순위시고 아니에요. 1순위는 맞습니다. 아니고요. 특히 해외에서 지금 4, 공연- 5순위 정도입니다. 예. 해외에서 공연 러브콜이 좀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특히 최근에 다녀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완에서는 거의 네. 뭐 아이돌 대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실제 나가보시면 해외 반응이 어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겸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실제로 저도 놀랐어요. 그 막 거기에 울어요? 공연장 이제 그 클럽이거든요. 네. 근데 우는 건 아니고 티켓이 다 솔드아웃 되고요. 일단 무조건 다 기본적으로 솔드아웃 되고 네네네. 난립니다. 어. 유진 스님을 보려고 예. 줄을 서는데 나 진짜 이 유진 스님의 그 노래를 예. 다 알고 다 아 따라하고. 근데 왜 이렇게 열광한다?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약간 불교가 엄숙하고 이런 맞습니다. 건데 예. 젊은이들은 틀을 깨고 싶어요. 그 똑같은 걸 싫어하고 갇혀 있는 걸 싫어합니다. 네네네. 근데 유진 스님이 그 틀을 깨주고 불교를 이대미로 입힌 다음에 일렉트로 뮤직과 예. 불교 음악을 섞어서 만들었더니 그거에 폭발적인 반응을. 야, 이런 기세라면 정말 그 범아시아권의 불교권의 국가들에서는 정말 시장의 어떤 이슈를 죄송한데 예. 범아시아권이 아니고요. 뉴욕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세요? 뉴욕과 탈아시아. 예, 호주도 아시아권인가요? 호주 오세아니아 좋습니다. 거기. 뉴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지금 앞서 잠깐 언급했던 지난달 열린 국제 불교 박람회 범정 스님께서는 홍보대사셨는데 이번에 2024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가 사상 초유의 흥행을 기록했다.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불교 박람회가 12년째 진행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튿날 가보니까 앞에 불교 박람회 방문하겠다고 젊은 친구들 줄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선생님 저 장면을 좀 보시라고. 왜요? 그러니까 12년째 이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네. 이 방문의 개장 시간 맞춰서 들어오겠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네. 그 줄 서 있는 대기자 줄을 보니까 다 20대 30대 분들인 거예요. 젊은 네. 분들. 네. 그거 보면서 저도 참 신기해하고 근래에 불교가 세간에 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왜 이럴까 고민을 했는데 네. 정말 뭐 유진스님도 계시고 묘장생께도 나오셨지만 이런 변화는 아까 묘장생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시도 자체는 많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지금 이 근래에 들어서 종단의 많은 어른 스님들과 네네. 또 많은 포교의 일선에 나아 계시는 스님들이 좀 대동단결해서 우리 한번 좀 더 해보자. 예. 이것도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이 좀 일치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마음에 아까 유진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갇혀 있는 걸 싫어하고 기존의 틀을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불교가 네네. 그 틀을 이제 막 깨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깹니까? 예. 네, 그냥 깨지 않죠. 상상을 초월할 방법으로 깨고 있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범정 스님 의견 들어봤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밌어서만은 아닐 거예요. 이 왜 MZ 세대들이 요즘 불교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들어볼게요. 묘장 스님 먼저 들어볼까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예. 좀 반성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성하시는 차원이요. 우리가 상당히 젊은이들과의 거리감이 컸었다. 네.
그래서 약간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복고 문화라는 게 막 떠오르잖아요. 네네. 오랫동안 잊혀졌던 것들이 새롭게 발굴이 되면서 신선한 것으로 바뀌는. 네. 저희도 한동안 젊은이들에게 좀 잊혀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삼아서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 스님도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인데 네. 저는 불교는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자유를 줍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랑 만나죠 하면 더 만나기 싫어합니다. 네네 부담스러워. 네, 네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좀 가깝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NH580님,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요. 스님들 획기적인 생각 정말 좋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는데 사실 젊은 분들 표현 빌려서 불교가 힙해졌다면서 반기는 분도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좀 점잖아야 되지 않는가, 또 속세를 떠나서 좀 수행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분명히 일부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범정 스님 먼저 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인스타 시작하고 나서 네. 매일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 걱정, 우려가 담긴 이야기들은 계속 듣고 있고 네네.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해하는 불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히 유연하고 포용성이 짙은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제 막 출가해서 부처님 법도 공부하고 네. 또 저희는 계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스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율을 설하시고 모든 가르침을 살펴보면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깊은 곳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대학 다닐 때였나 네네. 쇼미더머니를 제가 즐겨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저런 게 힙한 거라면 부처님께서 지금 현생에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이들이 부처님을 보고 힙하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내가 백날 말로 이 친구들한테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보여주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런 어떤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힙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힙해진 게 아니고 그 가르침 자체가 요즘 말로 원래 힙했습니다. 원래 힙했다. 원래 힙했습니다. 묘장 스님 동의하시나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이제 범정신보다는 훨씬 법납이 오래됐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오늘 배우는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고, 근데 그 해석이 너무 와닿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9372님, 스님들 번뇌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뉴진 스님은 EDM 리듬을 통해 번뇌로부터 벗어나신 건가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벗어났다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네. 그 순간은 그 순간은 벗어나고 그 순간이 지나서는 다시 마음을 또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서 번뇌를 벗어나는 거는 뭐 본인이 하기 달려 있는 거죠. 뭐 제가 다 번뇌를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은 오히려 뭔가 이렇게 또 극락,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극락의 맛을 느껴라 이런 느낌이고. 알겠습니다. 자, 묘장 스님과 범정 스님께서는 현장에서 뭐 이런 나는 절로도 그렇고 우리 장병들 접하시면서 많은 고민 상담도 하실 거란 말이죠. 혹시 연애 상담도 많이 들어오나요, 범정 스님? 자기 연애 말고요. 스님 연애에 대해서 궁금해요. 스님 연애가 무슨 말이에요? 스님은 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님은 결혼이 가능하느냐, 그런 좀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이제 저희 교육생들, 막 갓 군대 들어오는 20살, 21살 친구들이 갈 때마다 제가 듣는 질문 베스트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법문이 끝나고 마지막에 스님은 이상형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내가 말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철저하게 내 개인이면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저는 어떤 조계종의 종단에 또 불교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대중 속의 한 승려일 뿐인데
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다른 스님들 혼을 안 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가르침 안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스님도 이상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오, 네. 그냥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 이상형이 누굽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이상형이 있고 여자 남자가 뭔지 안다. 근데 스님이 스님일 수 있는 이유는 예, 예. 그 모든 욕망과 욕구 이런 끌어오르는 것들이 예.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네. 그것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참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 일컫고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 우리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나. 예, 예, 예. 그래서 스님들에게는 그 법납이라는 게 중요해. 스님은 뭐 10년, 20년, 30년 이게 법납이 있는데 네, 네. 나이 먹고 뭐 하냐? 그럼 스님들에게 법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너네 궁금하다면 방금 너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네. 하루하루 수행하고 그 시간이 예. 벌써 10년, 30년, 50년이 되었다는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니 그 우리 범정 스님께서 이상형이 있다라고 답을 예.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잠깐 묘장 네. 스님 표정이 굳어지셨는데 예. 뒤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시 좀 풀어지신 것 예. 같습니다. 우리 묘장 스님께서는 청년들 네, 특히 네, 뭐 네. 연애도 그렇고요. 뭐 다른 분야도 그렇고 어떤 상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 예. 지금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제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게 어려워하고 그렇죠. 속내를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제가 한마디 하면 본인들이 두 마디 세 마디 해요.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듣는 데 집중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 학업에 대한 고민 예. 또는 이제 또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뭐 알바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 간의 갈등에 대한 이런 고민이 많고.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그 또래는 아니어 가지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네네. 고민을 하죠. 뭐라고 답해 줄까 하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텀이 약간 길어요. 그럼 내가 답을 해주려고 하면 본인들이 아이고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스스로 답을 좀 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답정너죠.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보니 요 답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L22님 저희 아들이 작년에 해군 훈련병이었는데 범정 스님께 수계를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네요 말씀하시는데 유진 스님 예. 혹시 SNS 직접 메시지나 이런 걸로 이런 청년들의 상담이 혹시 들어오기도 하나요? 아 그런 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없으시고,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많이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이입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그 뭐 유튜브 나가신 거 보니까 예, 예. 거기 있던 연예인 두 분이 예. 진짜 스님이신 줄 알고 되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어떤 유튜브요? 그 저 유재석 씨 나왔던 유튜브 있잖아요. 아 핑계고 예, 아 예. 르세라핌 르세라핌 그 정말 스님인 줄 알고 아세요? 당황해서 묘장님? 압니다. 네, 아 네. 그 사쿠라랑 그래서. 또 그 채원 씨. 예, 그분들은 진짜 이입을 하셨죠. 예, 정말 이입을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자, 묘장 스님 지금 정부에서도 나는 절로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십사 좀 제안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여러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원하는 사람에게 대한 네. 그러니까 아무나 막 혜택 주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을 뽑는데 최우선을 삼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사람을 뽑는데 간절한 만큼 성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고 네. 그 굉장히 많이 깊은 공감을 하면서 본인들한테도 되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뭐 40대에도 좀 열어달라 네네. 뭐 다양한 요구사항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40대를 위한 나는 절로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계세요? 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 자주 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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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지금 그 함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계를 두지를 않습니다. 예. 뭐 우리 재단만 꼭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지금 오픈을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신부님과 좀 대화도 하고 네. 제가 또 그 카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 예. 전주에 있는 성지 가서 제가 강의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뭐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앞에서 그때 이제 나는 절로에 대한 얘기를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요한 노하우들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데서도 좀 하면 너무 좋겠다. 예. 네. 김정훈님께서요. 나는 절로 나이 제한도 있나요? 안 그래도 물어보시냐. 저 간절한데 다양한 나이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연락도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평소에 불교 관련 서적도 꽤 많이 읽고 마침 또 저랑 학교 동문이세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 좋은 구절을 적어놓는데 세 분과 좀 이야기 나눠보니까 보왕산매론의 한 구절이 좀 떠오릅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한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중에서도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세 분이 굳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될 만한 일들을 어떤 과보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공덕을 베푸신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 가지로 요즘에 뭐 고물가 시대에 살림살이도 팍팍하고 어려운데 불교 말씀드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범정 스님 좀 지치고 힘든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혹시 부처님 오신 날도 앞두고 있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 이 시점에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예. 저희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행복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다행이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앞뒀을 때 참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순간이 아마 제가 이해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과 네. 좀 가깝지 않을까. 불교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아니 맞아요. 호응해드린 거예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끊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호응해드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상에서 네. 너무 불행해요. 행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네. 하신다면 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행이라는 순간이 예. 언제인지 한번 보시고 예. 불교에서 그 순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묘장 스님께도 한 1분 정도 말씀 요청드릴게요. 네. 저는 회향을 많이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향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회향은 내가 한 일을 다른 이에게 이제 옮겨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 하면 좋은 공덕이 생기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안 하고 내가 이 착한 일한 이 공덕은 우리 뉴진 스님한테 행운이 있기를 뭐 이런 식으로 내 이웃과 지인과 친구들에게 네.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향을 많이 하는 삶을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진 스님께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열정적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시는 것 같기도 해요. 뉴진 스님께서. 뉴진 스님은 불교의 역할 또 종교의 역할 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제가 이게 의도치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불교를 포교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른들의 말을 불교의 말이야. 어른들의 말을 빌려서 하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고요. 저절로 그냥 뭐가 이렇게 흐름대로 그냥 가면은 그 흐름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 역할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예. 원래 처음에는 이런 역할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어깨가 좀 무거우면서 더 크게 또 한번 짧은 보충 좀 드릴게요. 그러면 뉴진 스님 지금 짱둥이 동생 네네네. 윤성호 씨는 네네. 활동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윤성호 씨는 윤성호 씨도 윤성호 씨 나름대로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근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 갖고 이게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요. 동생이 연예인이고 저는 아닌데. 참. 예. 형님 그래서 믿겠어요. 혹시 다음 해외 스케줄 잡힌 게 뉴욕이세요? 뉴욕은 아니에요. 아니고. 얘기만 나온 거지 한 건 아니고 예. 다음 홍콩. 홍콩. 홍콩이랑 마카오. 마카오. 예. 아시아권 싹 훑으시고 예. 미국으로 진출하실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박진숙님 애청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만 들었는데 카메라로 처음을 보는데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보여요? 어디 지금? 요즘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 보는데 세 분 스님을 화면으로 보니 너무 좋네요. 반갑습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힙한 불교를 네. 위한 세 분의 행보 기대해 보고요. 네네. 부처님 오신 날 당일까지 여러 가지 행사 많을 테니까 거기서도 곳곳에서 세 분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묘장 스님, 범정 스님 그리고 뉴진 스님과 함께 대중 속으로 성큼 들어온 힙해진 불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